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만족함이 스트레스입니다. 불만족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 불만족이 많으세요? 만족이 많으세요? 네. 자, 또 뭐가 불만족하신가요? 불만족이 많다고 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문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문제시 하는 것들이 또 불만족의 대상입니다. 뭐 내 몸이 불만족하다든지, 내 성격이 불만족하다든지, 내 능력이 불만족하다든지, 내 외모가 불만족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 가족이 불만족하다든지, 친구가 불만족하다든지, 또는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이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는 내가 받고 있는 서비스 이게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파마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이 사회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는 이렇게 뭐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하여튼 뭐 불만족에는 또 끝이 없습니다. 뭐 그것도 불만족일 수 있고요. 문제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우리의 과거, 나의 과거 또는 나의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불만족하다. 이렇게들 많은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만족함을 갖고 있다면은 이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그 자체로 느끼실 거예요. 불만족함 이 자체는 감정입니다.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가 불만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불만족함의 감정 반응 이 자체는 저한테 누구한테나 고통을 줍니다. 고통. 그리고 내 기력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또 이 불만족함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네, 화가 나죠. 아니면은 남한테 욕을 해요. 아니면은 이걸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죠. 항의를 하죠. 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억울하면 호소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또 내가 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래서 또 스트레스고요.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감정과 내 행동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즐거운 걸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만족함이라는 데 내가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정작 즐겁고 신나는 걸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래저래 스트레스죠. 그래서 불만족함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 불만족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만족, 불만족은 무엇의 비입니다. 그 무엇의 비유가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비죠. 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은 만족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것보다 원하는 것이 적으면은 불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가진 것이 아니고요, 가진 것에 대한 내 만족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데도 적게 갖고 있다고 느끼면은 그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가진 것에 대한 나의 인식이 되는 거죠. 또 원하는 것은 우리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욕심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대죠. 기대 또는 기준. 이건 이래야 마땅해 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많고 기준이 높을수록 이게 불만족의 원인이 더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만족과 불만족은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다수의 기준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다수가 도대체가 몇 퍼센트냐? 인구 전체를 보면요.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보면은 아무리 다수라고 얘기해봐야 50%를 넘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수라고 하는 게 50%가 안 되는 다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준이고,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만족함과 불만족함에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이렇게 봐야 다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불만족함을 만족함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되겠죠. 네, 이 원하는 것을 갖는 과정을 성취라고 합니다. 또는 뭐 우리가 이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이거죠. 또는 내가 뭐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잘 나간다. 이게 이제 원하는 것을 갖는 거죠. 그럼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것만 얘기를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올림픽에 나가서 누가 금메달을 땄다. 이것도 이제 그 뒤에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고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제로 다 노력은 합니다. 네, 이 과정 자체가 힘들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요, 의외로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뭐 아주 극소수가 아니라면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다 비슷하게 노력을 하는데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자꾸 뭐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다들 노력을 해요. 근데 제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다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원하는 것을 더 못 갖고 지금 가진 것보다도 더 망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 이 전체를 가지고 다수의 비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요, 잘 나가는, 성공한, 성취한 소수만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나가서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람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하기 때문에 보통인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은 취재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쉬하고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겠습니까? 닥터유는요, 새로운 제안을 할까 하거든요. 그렇다고 성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새로운 제안은 이겁니다. 지금 불만족에서 시작해서 만족하는 방법이 보통 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 불만족이야. 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만족한 상태로 가야 되겠죠. 내가 잘 나가야만 내가 만족한 상태가 돼.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자리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만족에서 더 만족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족하지만은 그 다음 것을 원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걸 갖게 되면 더 만족해 보세요. 이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족에서 더 만족, 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이거는 즉시 만족하는 방법인데 이건 마음만 바꾸면 되거든요. 네, 이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더 만족하기입니다. 이건 내가 마음만 그렇게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죠. 감사하라고.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흔히 듣는 얘기일 겁니다. 내가 현재 가진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더 즐겨보고 더 느껴보고 더 감사하면은 내 가진 것이 훨씬 커집니다. 이건 마음만 바꾸면 되는 일이거든요. 예, 두 번째 방법이 비교의 균형 맞추기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안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남이 가진 것만 눈에 띄어요. 쟤는 저것도 갖고 있고 쟤는 저것도 갖고 있고 뭐 요것만 눈에 띈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가진 거는 당연시하고 남이 가진 것만 또 봐요. 네, 희한하죠? 그래서 거꾸로 내가 저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또 나를 보고서 지가 가진 거는 가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가진 걸 또 보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일, 그러니까 다 불만족하게 되는 거죠. 남이 가진 것만 보게 되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도 보는 방법, 이거의 비교의 균형 맞추기인데요. 남이 가진 것을 볼 때 남의 안 가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뭐를 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거꾸로 내가 가진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안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보면은 내가 가진 걸 저 사람이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네, 이게 즉시 만족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비교의 균형 맞추기죠. 세 번째 방법은 원하는 것 줄이기입니다. 네,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줄이면은 당연히 네, 더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욕심 버리기 또는 내려놓기라고 합니다. 다들 이게 어렵다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내려놓는데요. 괜히 하다 안 돼서 내려놓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즉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이게 이제 만족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번에 되질 않고 좀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것의 첫 번째 방법이 없이 살아보기입니다. 없이 살아보기. 내가 이미 가졌던 것을 일부러 안 갖고 살아보는 거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동안 맛있는 음식을 내가 쫓아다녔다면은 일부러 맛없는 집이, 그러니까 손님이 없거나 뭐 맛없는 집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러면 없이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게 불만족이겠죠. 내가 다 가졌는데, 네,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맛없는 음식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불만족이 됩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해 보세요. 네, 그의 느낌을 보면은요, 내가 이미 가졌던 것이 얼마나 나한테 큰 만족한 것인가를 금방 알게 되죠. 늘 맛있는 거 먹다 보면 그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근데 맛없는 걸 먹다 보면은 맛있는 게 굉장히 맛있어지거든요. 네.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동안에 이쁜 옷을 입었다면은 내가 일부러 이쁘지 않은 옷을 입어보는 거죠. 네. 그렇게 입고 다니다 보면은 내가, 그러고 나서 예쁜 옷 입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감이 커집니다. 또, 누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아요. 우리 이제 고급만 찾죠. 네. 고급만 찾는데, 서비스가 아주 형편없는 데 가서 가보라는 거죠. 네, 그거를 익숙하다 보면은 서비스가 좋은 데 가면은요, 굉장한 만족감은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없이 살아보기입니다. 근데 한 번엔 되지 않고요. 자꾸 연습을 해보면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나한테 큰 만족감인가,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을 네, 금방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요, 혼자 살아보기입니다. 혼자 해보기.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은요, 알고 보면은 남의 그게 뭐 부모가 됐던 또는 뭐 가까운 사람이 됐던 또는 내 부하가 됐던 남의 서비스를,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미 가진 게 돼서 그게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모르게 돼.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거든요. 마치 공기하고도 비슷해요. 네. 공기가 이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보면은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 게 돼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없으면 이게 굉장히 내 생명에 오락가락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혼자 살아보기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보면은 그동안에 남이 해줬던 걸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남이 해줬던 게 나한테 그게 얼마나 크다는 걸 갖다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때 만족함, 네, 남이 조금이라도 해줬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를 다시 훨씬 크게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이요, 나보다 덜 가진 사람 만나보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 상류사이다, 그러면 상류층만 만난다. 중산층이다, 그러면 중산층만 만나게 되고요. 좀 좋은 학교다, 그러면 그 학교끼리만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뭡니까? 신분 또는 계층, 뭐 클래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렇지 않았을 때가 내가 굉장한 불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보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요, 내가 원래 만났던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를 다시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정한 클래스에 있고 일정한 계층에 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뭐 정말 층을 나눈다면은 하층에도 있고 고층에도 있고, 뭐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할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행을 할 때 저는 매일 잠자리를 잘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요. 정말 최하위에서 최고급까지를 바꿔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그 학생들이 자는 뭐 이런 게스트하우스에도 자보고요. 또 어떤 날은 정말 최고급 호텔에서 자봅니다. 네, 이렇게 해보면은요, 그 만족감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보다 못한 것을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속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더 크게 느끼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내 삶의 기준 낮추기라는 거거든요. 어느 인생의 그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다 이렇게 좋은 것만 갖고 있나? 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오르락 할 때를 우리가 길 또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리락 할 때가 내릴 때를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흉 또는 화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길흉화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 기준이 바로 50%입니다. 길흉화복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 이게 50%죠. 네. 그런데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맨 위에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상이고 나한테 나쁜 일은 생기면 안 돼. 이걸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나쁜 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즐거울 일이 별로 없죠. 만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나쁜 일만 나한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내 기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조금 지나친 이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의 한 40%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통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불행이고 불만족이다.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국민 한 10% 정도는요, 이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게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좋은 겁니다. 이 맨 마지막 기준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나쁠 때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국민이 한 1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어느 선인가요? 네, 이게 또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바꾸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까?